중국 민담 호랑이 신발. 옛날 옛적에 중국의 어느 큰 강가에 한 뱃사공이 살았어요. 그 뱃사공의 성은 양씨였는데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뱃사공의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양씨라고만 불렀어요. 마음씨가 착한 양씨는 사람들을 배에 태워줄 때도 절대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뱃사공 양씨는 국어라는 한 할머니를 배에 싣고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배를 저어 강 건너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문득 낡은 솜니부를 강 건너편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놓고 온 솜니부를 걱정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뱃사공 양씨는 할머니를 안심시켜 강 근처 오두막에 쉬게 한 다음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에서 노를 저어 할머니의 낡은 솜니부를 가지러 다시 강 건너편으로 갔어요. 이윽고 양씨가 솜니부를 가지고 돌아오자 할머니는 미안한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봐요 젊은이, 내가 가진 돈이 없어 뱃삭은 못 주지만 대신 감사의 표시로 그림 한 장을 주겠소. 양씨는 할머니가 준 그림을 펼쳐보았어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기가 신을 호두회를 수놓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양씨는 그 그림에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잘 접어 품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양씨가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그림을 벽에다 붙이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그림 속 아가씨가 갑자기 살아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아가씨는 양씨의 아내가 되었지요. 아가씨는 밤이면 그림 속에서 나와 양씨에게 밥도 해주고 바느질도 해주었어요.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귀여운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보배라고 지었어요. 양씨가 기뻐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지요. 아가씨는 이제 아기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밤이면 그림에서 나오고 낮이면 다시 들어갔어요.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어느새 보배의 나이는 6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는 늙고 욕심 많은 영감이 고을을 다스렸어요. 현감은 양씨가 그림 속 미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신비한 그림을 빼앗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양씨와 아기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치더니 벽에 걸린 그림을 강제로 빼앗아가려 했어요. 귀염둥이 아기는 막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가지마! 그러나 포졸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림을 둘둘 말아가지고 가버렸어요. 양씨는 빼앗긴 그림을 되찾기 위해 관청으로 달려갔지요. 그 소식을 미리 귀뜸받은 늙은 현감은 포졸들을 시켜 양씨를 두들겨 패고 말았어요. 그림도 찾지 못한 데다 매까지 얻어맞은 양씨는 분하고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편 현감은 빼앗은 그림을 자기 방 벽에 걸어두고 아가씨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림 속 아가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고 웃음이 가득했던 아름다운 아가씨의 얼굴은 언제부터인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무렵 보배는 강가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앉아 있었어요. 지금 신고 있는 호두에도 그리운 엄마가 만들어준 것이었죠.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보고 싶은 엄마.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 멀리 강물 위에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물 위에 비친 엄마가 보배에게 말했어요. 보배야, 울지 마라. 강물을 떠다가 지금 신고 있는 호두애를 씻어보아라.
그러고 나서 관청으로 가면 나를 찾을 수 있단다. 나를 구해다오. 보배는 엄마가 시킨 대로 강물을 떠서 호두애를 씻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관청으로 달려가 현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늙고 욕심 많은 현감은 그림 속 미인의 아들인 보배를 보고는 아이를 속여 엄마를 그림 속에서 나오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보배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현감의 방으로 들어간 보배는 곧바로 벽에 걸린 엄마 그림을 보고 외쳤어요. 엄마, 빨리 그림 속에서 나와. 아빠와 나는 날마다 엄마 생각만 한단 말이야.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자 지금껏 꼼짝도 하지 않던 그림 속 여인이 그림 밖으로 나오더니 보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보배야, 얼른 이 도둑놈의 소굴에서 벗어나자. 보배와 엄마가 서둘러 관청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화가 난 현감이 칼을 빼들고 포졸들과 함께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보배는 얼떨결에 그들을 향해 발길질을 했어요. 그 순간 보배가 신고 있던 호두애에서 두 마리 호랑이가 달려나오더니 현관과 부하들을 향해 사납게 덤벼들었어요. 호랑이는 도망치는 현관과 부하들을 쫓고 또 쫓아 깊은 산속으로 내몰았어요. 그들은 다시는 바깥으로 나와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지요. 보배와 엄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헤어졌던 세 식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부터 호두애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드넓은 중국 땅 어느 곳이든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어머니들이 호두애를 만들어 자기 집 아이가 보배처럼 귀엽고 용감하게 자라기를 바랐지요.